모든 옥시네이터와 관련돼서 이 옥시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옥시라는 말이 앞에 붙었다고 하는 거는 이 산소의 공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옥시네이터의 이 전격 유량이라고 하는 건데, 레이티드 플로우라고 해서 이런 모든 이제 팩터들을 이제 멤브레인 렁 펑션을 나타내고, 이 전격 유량이라는 이제 유량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른 이제 어떤 옥시네이터의 그 BSA가 있고,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 이제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 옥시네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도 다르고, 이런 과정에서 이 레이티드 플로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환자의 만약에 0.8을 이 세큐어미터의 옥시네이터의 그 BSA를 가지고 있는 여기 옥시네이터는 플로우가 이제 50 정도, 그 DO2를 이 정도 플로우에서 이 DO2를 이 50 데시리터를 50cc 데시리터당 50cc를 이제 주입을 할 수 있다. 이 DO2와 이 BO2의 정상 범위는 5대 1이라고 했습니다. 이 5대 1의 범위가 정상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때 0.8의 그 BSA를 가지고 있는 옥시네이터의 이 전격 유량은 여기에 보면 1000cc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를 가지고 1.5 시큐어미터를 가지고 있는 옥시네이터의 전격 유량은 이제 여기에서는 쭉 이제 일정하게 더 이상 공급이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한 뭐 1800ml 정도에서 이제 한 80, 뭐 이 정도의 90cc 정도의 이제 산소를 데시리터당 이제 5cc의 이 5대 1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옥시네이터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그 옥시네이터가 그 환자의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2.2에서 뭐 2.4 정도의 이 100%의 이 풀플로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정도의 풀플로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산소 공급이 이 5대 1의 범위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1800 정도의 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카디악 아웃풋이 이 정도 돼 있는 이 환자에서 이 5대 1의 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 그 제작되어 있는 회사에서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ECS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멤브레인 렁을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5kg, 만약에 75kg에 있는 환자와 뭐 5kg에 있는 환자와 뭐 40kg에 있는 환자의 이 모든 이 전격 유량은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5kg에 있는 환자에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1800짜리 1800분당 1800을 줄 수 있는 걸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 헤모다일루션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 계획을 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pop션을 하는 동안 이제 멤브레인 렁을 이제 이거에 대한 멤브레인 렁에 대한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계속 O2의 이제 공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옥시네이터가 가장 이제 O2의 공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CO2의 제거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라코포리얼에서 제거되는 이제 CO2의 이제 양을 결정하는 인자들은 당연히 뭐 옥시네이터 DO2를 산소를 공급하는 이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멤브레인 렁의 이제 어떤 기압과 이 메터리얼, 어떤 재료가 뭔지, 재료라는 거는 뭐 폴리메틸펜틴, 뭐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들 재료, 뭐 이런 거와 그다음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산소의 공급도 증가를 당연히 하지만 CO2의 제거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블러드 플로우, 얼만큼의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형성을 해줄 수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티드 플로우가 이제 그 레이티드 플로우가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그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스윗 가스 플로우가 뭐냐면, 이제 스윗 가스 플로우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제 CO2의 제거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블로우라고 보통 불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옥시네이터에서 CO2의 제거는 이게 이쪽으로 가스가 들어간다고, 이게 혈액이라고 그러면
이 혈액과 여기에서 블로우해주는 이거에 대한 이 속도, 양에 따라서 이쪽에 모여있는 CO2들이 만약에 2.5로 블로잉을 해주는 거와 1.0으로 블로잉 해주는 거랑은 CO2의 제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불어주면 많이 그 수입가스를 증가를 시켜줄수록 CO2의 값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멤브레인 렁은 전체 산소 요구량을 이제 공급할 수 있게 이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O2의 제거 능력은 이 옥시네이션보다 이제 훨씬 뛰어납니다. 이 CO2의 제거는 워낙에 옥시네이터가 이 산소의 공급보다 이 CO2의 이 제거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체외 CO2 제거의 이제 어떤 이런 높은 효과로 인해서 이 멤브레인 렁의 면적과 이 전신에서 생성된 이제 CO2 및 수입가스 플로우의 조화로 이제 어떤 수치인지 이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노베노와 베노아트리아를 보통 우리가 에크몰 운영을 대부분 하는데 대부분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고 여기서 이제 좀 분리가 더 되긴 하는데 베노아트리알에서의 산소 공급의 주 목적과 이 베노베노 이제 렁이 좋지 않아서 뭐 CO2의 제거를 위해서 아니면 뭐 베노베노 당연히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산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CO2의 제거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CO2 제거만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되는 만약에 1.8 이런 시큐미터의 옥시네이터를 CO2의 이 제거 목적원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훨씬 그 크기를 낮춰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수입가스에서의 보통 CO2를 이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O2와 보통 이제 에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메디칼 에어에 이제 우리 공기 중에 CO2가 이제 아주 소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와 이제 그 산소를 그 혼합을 해서 이제 불러내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CO2 트랜스퍼를 위한 경사도에서 이제 수입가스 플로우가 높을 때와 이제 혈중 PCO2 사이에 이제 차이가 이제 있게 됩니다. 멤브레인 렁을 통해 혈액이 통과하는 동안 이제 CO2가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이제 경사도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CO2의 배출이 이 장치의 블러드 인렛 엔드보다 장치의 이 아울렛 엔드에서 보다 이제 낮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CO2 트랜스퍼의 양이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고 상대적인 블러드 플로우의 이제 어떤 독립적이고 적당한 인렛 PCO2에 의존한 전체 체표 면적을 유지를 하게 되고 수입가스 플로우 레이트가 이제 얼마냐 양에 따라서 이제 CO2의 그 제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최면순환 회로는 이제 전체 산소 요구량에 맞게 설계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CO2 제거를 위해서는 이제 오버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CO2의 이 제거가 훨씬 그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1.8 만약에 산소 공급을 사용했을 때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거보다 낮은 뭐 1.0이라던가 이거보다 낮은 이제 그 옥시네이터의 용량을 가지고도 CO2 제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패스가 전체 산소 요구량을 위해 이제 가동이 된다고 하면 CO2는 이제 과도하게 제거될 확률이 이제 높게 되고 확연한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 렁에서의 산소 흡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 체외 순환의 의도가 우선적 CO2의 이제 제거 목적이라면 이 베노비너스 바이패스 접근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혈액 플로우를 공급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에크모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익스트라 코포리얼 CO2, 익스트라 코포리얼 이 CO2 이제 리무발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순환계 공급과 다르게 이제 CO2의 제거는 이 헤모글로빈과 블러드 플로우에 영향을 받지만 이 호흡의 변화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CO2의 배출은 이제 폐에서의 이제 옥시네이션보다는 더 이제 효과적이다. 당연히 CO2가 이제 적혈구 내에서 75%가 이동이 됩니다. CO2의 이동이 당연히 이 헤모글로빈이 낮다고 하면 이 CO2의 제거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O2의 공급 능력도 당연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지만 이 조직을 지나서 이제 들어간 정맥혈에 이제 헤모글로빈 안에 모든 게 이제 75%가 H2O, CO3 이런 형태로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폐까지 이제 운반이 돼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이제 CO2의 제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헤모글로빈에는 이제 O2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 CO2와 이 수소인자도 같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쟁적으로 이제 어느 가스가 더 많냐에 따라서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정맥혈과 동맥혈 차이에서 어떤 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가 확연하게 다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